자, 입금전표 문제 마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4번 문제. 2월 11일 이와 상회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 이와 상에 대한 외상 매출금 660만원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전에 이와 상회에게 우리 회사가 물건을,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적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외상 판매 케이스는, 외상 판매는 일단 세금 계산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연습해 볼 거고요. 아무튼 600에 60만원 이렇게 외상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변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이 올 텐데 우리 거 시험 문제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변에 제품 매출 600만원, 대변에 부가가치에 의해 수금 60만원 되겠고요. 차변에는 자, 현금 판매를 했으면 당연히 현금이 들어올 텐데 외상 판매를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광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물건을 어디에다가 얼마에 팔았대요? 주식회사 이와 상회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와 상에 대한 채권이 66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 660만원 중에서 얼마를 현금으로 회수? 1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대금 회수는 금융거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분계가 만들어지겠죠? 자변, 대변.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어디에 대한? 주식회사 이와 상회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100만원을 줄여주시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회수가 됐으니까 돈 들어왔겠죠? 현금 100만원. 자, 이런 식의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지금 이거고요.
자, 됐죠? 입력 들어갑니다. 일반 전표. 날짜 2월 11일 되겠습니다. 자, 3차변에 101 현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자, 날짜 11일 4 대변전표에 뭐가 회수가 되었어요? 코드번호 108번 외상 매출금 회수가 되었고요. 거래처는 이화상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화상회라고 주어져 있죠? 법인 전환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등록, 주식회사 이화상회 신규 등록하겠습니다.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로 잡아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요. 어머나 국민은행이 왜 들어왔어? 지울게요. 앞전에 거래처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저분하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엔터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는데 시험에선 채점 대상은 아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5번 문제. 경상무역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수표로 받았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무슨 수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자기합수표예요, 당좌수표예요? 그렇죠. 당좌수표입니다. 자기합수표를 받았었을 때는 문제 6번에 보신 것처럼 자기 앞 수표로 수령하였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문장 하나가 자기합수표라는 단어가 통째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1분 드릴 테니까 자, 분개해 보세요.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당좌, 수표, 수령 케이스 회계 처리해 봅시다. 자, 좌우변, 대변. 자, 계약금을 땡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표로 받았다고 하니까 당좌 수표를 받은 걸로 가정하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케이스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해 주세요. 차변에 현금 50만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계약금을 땡겨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선수금 거래처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케이스죠. 경상무역주라고 거래처가 주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고 부채의 증가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12일 3차변에 타인 발행 당겨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101 현금 되겠네요. 자, 금액은 50만원 되겠고요. 날짜 12일 4 대변전표에 계약금을 땡겨 받았으니까 선수금 되겠습니다. 선수금 거래처는 경상무역주 앞전에 우리 등록해 놓았었죠? 50만원 그러면서 적요란에 실무 같으면 계약금 선수령이라고 입력해 놓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요. 자, 6번 문제. 경상무역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자기 앞 수표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수령 금액은 200만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수표로 수령하였다.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현금입니다. 자기 수표는 우리가 받아도 현금, 우리가 발행을 해도 현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변, 대변. 자, 대변에, 차변에 자기 앞 수표가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200만원 필기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겠죠? 외상매출금. 자,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줄여주시면 되겠는데 거래처가 경상무역주가 되겠네요. 2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세요. 쉽죠? 대답이 없네. 자, 날짜 13일 3차변에 자기 수표가 들어왔으니까 101 현금이고요. 금액은 200만원. 날짜 13일 대변전표에 외상매출금 회수가 됐죠? 코드번호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경상무역주가 되겠습니다. 금액 200만원. 자, 7번 문제. 외상매출금도 자기가 수표로 받고 계약금도 자기가 수표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혼자서 분개를 해보세요. 시간 2분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됐죠? 자, 이 문제, 붕괴 문제 두 개를 한 세트로 집어넣어봐라. 뭐 이러고 문제가 지금 나온 건데, 자, 2월 13일 경상무역주단 외상매출금을 자기 압수표로 회수했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차변에 현금 300만원. 자, 대변에는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면 되겠죠? 거래처는 경상무역주가 되겠고요. 300만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땡겨 받은 게 있습니다. 계약금 선 수령을 했는데요. 자기 압수표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그렇죠. 현금 200만원. 자, 대변에는 계약금을 땡겨 받았으니까 선 수금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경상무역이고요. 이렇게 200만원. 자, 문제는 이 분계를 한 세트로 집어넣어봐라 이러고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분계 문제 두 개를 하나로 중복되는 전표가 없이 하나로 입력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500만원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가로 열고 경상무역주에 대한 3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자, 경상무역주에 대한 선수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아래쪽이고요. 이거 따로따로, 실무에서는 따로따로 공개 입력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복되어 있는 궤적광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13일 3차변에 101 현금 500만원이 들어왔고요. 500만원. 날짜 13일. 자, 대변 전표에 코드번호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경상무역주, 금액은 300만원. 날짜 13일. 자, 대변 전표에 계약금을 땡겨 받았습니다. 선 수금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역시나 경상무역주 200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8번 문제. 8번 문제. 우리 회사가 자기압수표 발행을 해서 은행에서 돈 찾아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됐죠? 자, 자기하수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자기하수표로 찾아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500만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는 국민은행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차변에는 자, 자기하수표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예요? 그렇죠. 그냥 현금이에요. 그냥 현금이에요. 이렇게. 자, 9번 문제. 이화성에 대한 토지 매각 대금 3천만원 중 200만원을 자,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 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 보세요. 자, 다 됐어요? 자, 주식회사 이화성에 대한 토지 매각 대금 3천만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자,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얼마에 판매했냐면 3천만원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토지는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면세거래입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매입 전표에다가 넣으셔도 무방하고 일반 전표에 집어넣어도 무방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래 유형을 통일을 시키려면 매입 전표에, 매출 전표에 땅을 우리가 팔았죠. 매출 전표에 면세 매출로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업을 사유로 팔게 되면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본업 이외의 사유로 팔게 되면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 팔아보겠습니다. 대변에 토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가 팔려 나갔고, 차변에 자,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업 이외의 사유로 땅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그렇죠. 미수금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나타나지 않고요. 차변에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겼으니까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토지 매각대금 3천만 원 중 얼마? 일부분인 20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거래죠. 미수금을 회수한 거니까 금융거래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200만 원에 대한 분계만 넣으시면 되겠는데 서변에 돈 들어왔습니다. 현금 200만 원. 자, 대변에는요. 수금이 줄어들겠죠? 자, 거래처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와 상해 되겠습니다. 2와 상해.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날짜 2월 21일. 자, 3차변에 101 현금 들어왔습니다. 얼마? 200만 원. 날짜 21일 4 대변 전표에 토지 매각 대금이니까 본업 이외의 사이로 돈 받을 게 생겼었죠? 수금 되겠고요. 거래처는 2와 상해 되겠네요. 주식회사 2와 상해 금액 200만 원. 에이구, 현금 뒤에 지저분하게 엉뚱한 게 들어갔군요. 자, 10번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는 내나 동일하고요. 조건이 하나 더 부여된 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봐라 이러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 테니까 다 해보세요. 분계도 하고 신규 거래처 등록까지 다 해보세요. 자, 5분 드릴 테니까 시작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과 함께 공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상해와 포장용 기계 부품을 40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자, 계약만 맺은 건 분개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될 만한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남자친구 내지는 사귀고 있는 오빠가 결혼하자고 얘기한다. 민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에서 계약으로 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너 나한테 아침밥도 챙겨주고 나 아플 때 옆에서도 병간호도 해줘야 돼. 이런 계약으로 보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계로 배웠으니까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는 건 백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물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라도 내밀고 가방이나 반지라도 내밀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래야 된다고 했어요. 내친김 하나 더. 우리는 회계를 배웠으니까 프로포즈용으로 뭐를 받는 게 최고? 그렇죠. 현금을, 현금 좀 너무했다. 상품권 괜찮고, 그 다음에 금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나, 아무 때나 현금할 수 있잖아. 요즘 같은 대세면은 삼성전자는 조금 위험하고, 주식 같은 걸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그래요. 넘어가. 좋은 얘기 아니야? 자, 그래서 계약만 맺은 건 분개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될 만한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 보면 계약금 얼마? 20만원을 자기 앞 수표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20만원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자, 계약금을 땡겨 받았으니까 선, 수급이라고 하는 부채 개조 과목 오겠죠? 거래처는 개성, 상회이고요. 20만원. 자, 분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텐데,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25일 되겠고요. 3차변에 101 현금 자기 압수표로 받았으니까 20만원 들어왔습니다. 날짜 25일 4 대변전표에 계약금 땡겨받았으니까 선, 수금 되겠죠? 자, 그러면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거래처 코드 번호가 1120번으로 해서 거래처를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앞전에도 봤지만 우리 K랩 본 화면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 형태로 집어넣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중간에 K랩 본 화면에 가가지고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F2번 키를 눌러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규 거래처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죠? 하나 더가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A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K랩도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칸에서 05개를 집어넣으면 신규 거래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이때 05개를 일일이 다 수동으로 두들겨서 넣어도 되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코드란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는 기능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05개를 넣어주세요, 일단. 자, 그리고 나서 개성, 상회, 우리가 신규 거래처로 등록해야 될 회사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거래처 등록 보조창이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건 스마트A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스마트A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거래처 코드랑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랑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단점이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뭔가를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 114 14에 86153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주택번호 필요 없고요. 대표자명은 이병렬이 되겠고요. 업태는 도매에, 종목은 문구가 되겠고요. 주소지 F2키 눌러서 자, 서울시 마포구니까요. 자, 서울특별시 자, 월드컵로 87 월드컵로87이라고 조회 보시면 이렇게 주소지가 뜰 겁니다. 됐죠? 입력 다 되셨으면
탭키를 눌러서 위로 빠져나오면 되겠고요. 이렇게 붕괴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거래처 코드 번호가 지금 잘못 들어갔죠. 그죠? 실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험에서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시오 라고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코드 번호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거래처 등록이 잘못된 겁니다. 오답 처리가 돼요. 통째로. 자,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당황했죠? F2번, F3번 키 연속으로 눌러서 똑같은 이름의 거래처를 등록해 주시되 코드 번호를 문제에서 제시된 형태로 넣어주시면은 똑같은 이름의 가게지만 전혀 다른 가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120번, 그 다음에 개성, 상회 넣어주시고요. 거래처형은 문제에서 1번, 매출로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114, 86, 153 넣어주시고요. 대표자 성명이 2, 병렬 되겠는데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주소지라든지 거기 지금 업태나 종목은 나중에 아래 하단 칸에 별도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밑에 하단에 나머지 주소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도록 주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월드컵로 87, 월드컵로 87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탭키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K랩 본 화면에 가서 거래처 등록에 간 다음에 컨트롤 F키를 누르고 개성상회라고 찾아보면 보는 것처럼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위에 거를 113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1110번 이런 식으로 고쳐볼게요. 거래처 코드 번호는 한번 부여가 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 지정을 해주었는데 실수로 깜빡 잊고 자동 부여된 번호를 사용했다. 이때는 이름은 똑같대. 코드 번호가 다른 거래처를 이런 식으로 새로 하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13번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워버리면 돼요. 앞에 체크 표시하시고 F5번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일이 다 지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채점 프로그램이 이런 거래처 부분을 채점을 할 때는 거래처 이름과 코드 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지 동일한 이름의 다른 거래처가 있는지 또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됐죠? 그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대체 전표인데요. 혼합 거래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현금이 수반되거나 현금 거래가 전혀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보다는 대체 전표 케이스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정쩡해요. 풀다가 잘리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